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가족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인데요. 맥킨타이어 가족은 미국 아이다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이들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죠. 바로 모로코의 아틀라스 산맥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집에서 무려 8,0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가족에게는 특별한 식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라는 이름의 강아지였어요. 2024년 5월에 입양한 구조견이었죠. 가족들은 보디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 보디를 집에 두고 떠난 여행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들이 아틀라스 산맥의 등산로를 걷고 있었어요. 험한 산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의 개가 나타난 겁니다. 그냥 개가 아니에요. 집에 두고 온 보디와 똑같이 생긴 개였어요. 아들인 에이단 맥킨타이어는 처음에 자기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보디가 여기 있을 리 없는데. 하지만 분명했어요. 털 색깔, 얼굴 생김새, 체격까지 마치 보디의 쌍둥이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지구 반대편 8,000km나 떨어진 모로코 산속에서 자신들의 반려견과 똑같이 생긴 개를 만나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와, 정말 신기하다. 가족들은 그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던 걸까요? 가족들은 이 특별한 개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모로칸 보디라고 부르자. 하지만 곧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아줄이었습니다. 베르베르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아줄, 안녕? 가족들은 아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을 손에 따라 먹여줬어요. 아줌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많이 말랐던 모양이에요. 가족들은 아줄과 잠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하이킹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줄, 잘 지내. 내 무리한테 돌아가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줄이 그들을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줄아, 넌 여기서 살잖아. 우리 따라오면 안 돼. 하지만 아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왔어요. 그것도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줄은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앞발에 부상을 입은 것 같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줄은 힘겹게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저 강아지, 괜찮은 걸까? 가족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아줄이 그들을 선택한 것 같았거든요.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사람도 걷기 힘든 길인데 다친 다리로 아줄은 계속 따라왔어요. 5마일, 약 8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3시간 반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었죠. 정말 대단한 녀석이네. 가족들은 아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크리스타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를 집에 데려가면 어떨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 기념품이 될 텐데. 아들 에이단도 맞장구를 쳤어요. 정말 그러면 좋겠다. 보디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했죠. 그건 불가능하겠지. 모로코에서 미국까지 개를 데려간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아줄이 호텔 입구까지 따라온 겁니다.
다친 발로 8km를 걸어서요. 이건 운명인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계를 그냥 둘 수 없어. 가장 먼저 호텔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매니저는 이 지역의 유기견들에게 먹이를 주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저 혹시 이계를 본 적 있으세요? 가족들이 아주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이계는 처음 봅니다. 제가 돌보는 개들 중에는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족들의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아줄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어요. 길 잃은 유기견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건 정말로 운명의 만남인지도 모릅니다. 에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선택했다고 느꼈어요. 만약 그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그와 함께하기로 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모로코에서 미국까지 개를 데려가는 일. 생각만 해도 복잡했어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죠? 비행기는? 검역은?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휴가 때나 꾸는 꿈 같은 일이지.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줄의 눈을 보면,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면 말이죠.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아 그날 밤 아주를 호텔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모로코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아줄은 처음으로 따뜻한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깨끗한 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아줄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꿈만 같았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떠돌며 살아온 아줄에게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가족들은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모로코에서 미국으로 개 데려가는 방법, 개 해외 입양 절차, 동물 운송회사 온갖 검색어를 쳐가며 정보를 모았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렌치벨디 중성화 센터라는 비영리 단체였어요. 이곳은 모로코의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해외 입양을 돕는 곳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아주를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설립자 로렌스 랄레망을 만났어요. 이분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계를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가족들이 물었습니다. 로렌스는 아주를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최소 6개월은 필요해요. 6개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주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요. 로렌스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을 다 맞아야 해요. 광견병 백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성화 수술도 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를 로렌스에게 맡기고 가족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줄과의 이별. 정말 힘들었어요. 아주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해. 에이단이 아주를 꼭 안았습니다. 아줄도 알았을까요? 이게 잠시 헤어지는 거라는 걸. 미국으로 돌아온 가족들. 그들의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에어패츠 인터내셔널이라는 동물 운송 회사와 연락을 시작했어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전문 회사였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모로코는 광견병 위험 국가로 분류돼 있어서요. 서류가 정말 복잡합니다. CDC 허가서, 건강증명서, 수출 허가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가족들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또 작성하고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사이 모로코에서는 아줄이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로렌스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면 아줄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었어요. 다친 다리도 많이 나아졌고 털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잘 지내고 있네, 아줄아. 가족들은 사진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특히 보디는 사진 속 아줄을 보며 신기해했대요. 저게 누구야? 나랑 똑같이 생겼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아줄이 미국으로 올 준비가 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2025년 7월 첫 비행 날짜가 잡혔습니다. 가족들은 설렜죠. 드디어다. 드디어 아줄을 만날 수 있어. 공항에 마중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보디를 위한 새 장난감도 사고 아줄을 위한 침대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행이 취소됐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어떻게요?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항공사 측 사정이라고 했어요. 다음 비행편은 언제인지도 불확실했고요. 이럴 수가.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나요? 하지만 에이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데리러 가겠어요. 뭐라고요? 모로코까지 직접 간다고? 하지만 에이다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줄이 우릴 믿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에이다는 다시 모로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혼자서요. 아줄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렌치벨디 센터에 도착한 에이단. 문을 여는 순간 아줄이 달려왔습니다. 아줄. 멍멍. 아줄은 에이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했죠. 에이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날 기억하는구나. 기억하고 있었구나. 6개월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둘은 여전히 서로를 알아봤어요. 아줄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야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건강하고 튼튼해진 아줄, 털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다친 다리도 완전히 나았고요. 와, 정말 건강해졌네. 에이다는 감격했습니다. 로렌스와 센터 직원들이 얼마나 정성껏 돌봐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 로렌스가 말했습니다. 이 친구 정말 착해요. 다른 개들과도 잘 지냈고 사람들도 잘 따랐어요. 좋은 가정에 가게 돼서 다행이에요.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드디어 출발할 시간이 됐습니다. 카사블랑카 공항으로 향했어요. 아줄은 처음 보는 공항에 놀란 것 같았지만 에이단 곁에만 있으면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탑승. 이것도 처음이었겠죠. 아줄에게는. 특수 제작된 이동 캐리어에 들어간 아줄. 처음엔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아줄아.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내 진짜 집으로. 에이단이 속삭였습니다. 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미국 워싱턴 DC까지 대서양을 건너는 긴 여정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에이다는 계속 아줄을 걱정했습니다. 잘 있을까? 무섭지 않을까? 하지만 승무원들이 아줄이 잘 있다고 알려줬어요. 다행이었죠. 드디어 워싱턴 DC 도착?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세관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검사였습니다. 주말이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려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이틀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휴, 정말 길다. 에이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워싱턴 DC에서의 이틀, 에이단과 아줄은 호텔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줄은 처음 보는 미국 땅에 신기한 듯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여기가 내 새나라야, 아줄아.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에이단이 말했습니다. 아줄은 알았을까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걸. 월요일 아침 드디어 검사 시간이 왔습니다. 세관 직원과 CDC 수의사가 아줄을 꼼꼼히 검사했어요. 서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예방접종 기록 확인, 건강상태 양호, 광견병 검사 음성. 수의사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에이다는 긴장했어요. 제발 문제 없기를.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좋습니다. 통과입니다. 드디어 허가가 떨어졌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에이단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이제 집에 데려가셔도 됩니다. 예이. 에이단은 환호했습니다. 아줄도 같이 짖었어요. 멍멍. 마치 자기도 이해한 것처럼요. 이제 진짜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아이다호 보이시까지 자동차로 가기로 했어요. 비행기보다는 차가 아줄에게 덜 스트레스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에이다는 아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요. 자동차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며칠간의 긴 여행이었어요. 차 안에서 아줄은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모로코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넓은 평원, 높은 산, 드넓은 하늘. 예쁘지, 아줄아? 이게 다 내 나라야. 에이단이 말했습니다.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러 쉬기도 했어요. 아줄은 처음 보는 미국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햄버거 패티 한 조각, 정말 맛있었나 봐요. 밤에는 모텔에서 잤습니다. 아줄은 침대에서 자는 게 처음이었을 텐데 금세 적응했어요. 에이단 옆에 바짝 붙어서 잤죠. 편안하니, 아줄아? 에이단이 아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줄은 만족스러운 듯 한숨을 쉬며 잠들었어요. 며칠간의 여행, 에이단과 아줄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드디어 아이다호 보이시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는 순간 에이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다. 드디어 집에 왔다. 엄마 크리스타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왔니? 아줄이 왔어? 네, 엄마. 데려왔어요. 에이단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아줄이 조심스럽게 내렸어요. 새로운 집, 새로운 가족. 아줄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디가 나타났어요. 멍멍. 보디는 놀란 듯 멈췄습니다. 저기 있는 게 뭐지? 거울인가? 왜 나랑 똑같이 생긴 개가 있지? 아줄도 마찬가지였어요. 멍멍, 너? 나랑 똑같이 생긴 친구가 있네? 두 녀석은 서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보디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킁킁 냄새를 맡았죠. 아줄도 긴장하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킁킁킁 어때 보디? 마음에 들어? 에이단이 물었습니다. 보디는 대답 대신 아줄 주위를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자는 듯 앞발을 구부렸죠. 강아지들이 놀고 싶을 때 하는 그 포즈요. 아줄도 이해했나 봐요. 똑같이 앞발을 구부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놀고 싶어. 멍멍, 멍멍. 두 녀석은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평생을 함께 살아온 형제처럼요. 가족들은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우와,
정말 잘 지내네. 크리스타가 감탄했습니다. 걱정했는데 보디가 아주를 받아들일지. 근데 완전 친구가 됐네. 그때 또 다른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렌조였어요. 맥킨타이어 가족의 또 다른 반려견이었죠. 멍멍멍. 렌조도 아줄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는 렌조야. 잘 부탁해. 아줄은 이제 두 형을 만난 셈이었어요. 보디와 렌조 둘 다 아줄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그날 밤 세 마리의 개는 함께 누워 잠들었습니다. 보디, 렌조, 그리고 아줄. 완벽한 삼총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에이단이 일어나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줄이 창가에 누워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코를 실룩실룩하고 있었죠. 새로운 냄새들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좋아 보이네, 아줄아. 에이단이 다가갔습니다. 아줄은 에이단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그래, 아줄아.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영원히 내 집이야. 에이단은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줄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요. 하지만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줄은 평생을 길거리에서 살았던 개였으니까요.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낯설었어요. 화장실은 어디서 해야 하지? 계단은 어떻게 오르지? 소파에 올라가도 되는 건가? 가족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아줄을 가르쳤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요. 아줄아, 여기서 화장실 하는 거야. 계단은 이렇게 오르는 거야. 이건 내 밥그릇이야. 아줄은 똑똑했어요. 금세 배워나갔죠. 보디와 렌조를 관찰하면서도 많이 배웠고요. 하지만 전문적인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발러 K9 아카데미에 아줄을 데려갔어요. 훈련사들은 아줄과 잘 맞았습니다. 이 친구 정말 똑똑해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네요. 앉아. 기다려. 이리 와. 하나하나 명령어를 배워갔어요. 아줄은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을 기쁘게 하고 싶었나 봐요. 몇 주가 지나자 아줄은 완전히 다른 개가 됐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장난기도 늘어났어요. 보디와는 정말 친했습니다. 둘이 함께 공놀이를 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낮잠을 자고 진짜 형제 같았어요. 저 둘 정말 똑같이 생겼지? 크리스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누가 누군지 헷갈려. 동네 사람들도 보디와 아줄을 보면 신기해했어요. 쌍둥이예요? 아니요, 그냥 닮았어요. 하나는 모로코에서, 하나는 아이다호에서 구조됐어요. 아줄의 성격도 점점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활발하고 사교적인 개였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했고 다른 개들과도 잘 어울렸죠.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오면 아줄은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쓰다듬어줘. 같이 놀자. 가족들은 매일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 에이단이 말했습니다. 8,000km나 떨어진 곳에서 하필 우리 개와 똑같이 생긴 개를 만나다니. 그것도 우릴 선택한 개를. 크리스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어? 한 번은 가족들이 함께 하이킹을 갔습니다. 보디와 렌조, 그리고 아줄까지 모두 함께요. 산길을 걷는데 아줄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죠. 왜 그래, 아줄아? 에이단이 물었습니다. 아줄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개들도 미소 짓는다고 하잖아요. 아줄의 표정이 그랬습니다. 마치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
이게 내 삶이구나.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구나.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에이단도 알았습니다. 아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걸. 이제 아줄은 더 이상 모로코의 떠돌이 개가 아니었어요. 맥킨타이어 가족의 사랑받는 일원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마리의 개는 지쳐서 소파에 나란히 누웠어요.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가 아줄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에이단이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줄이 우릴 선택한 거였어. 그리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줬지. 크리스타가 덧붙였어요. 그날 밤 에이단은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아줄의 도착은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온 모든 어려움과 인내심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안도감, 성취감, 사랑을 느꼈고 이 동물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줄이 행복해 보이네요. 당신 가족은 천사예요. 나도 눈물이 나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댓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소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줄이었어요. 한때는 모로코 산맥을 떠돌던 외로운 개, 이제는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 한때는 다친 다리로 힘겹게 걷던 개, 이제는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개. 한때는 미래가 불확실했던 게 이제는 평생 함께할 가족이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아줄의 이야기입니다. 기적 같은, 운명 같은,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이야기.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로코에서도 아이다호에서도 같은 별이 빛나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아줄에게는 집이 있습니다. 진짜 집이요. 아줄은 꿈속에서도 행복한 것 같았어요. 꼬리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진짜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운명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또 다른 맥킨타이어 가족이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